대개는 뇌 의식은 잃지 않고 일부가 망가진 증상이 생겨요. 패스트라고 해서 당뇨도 있거나 담배를 많이 폈거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이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빨리 119 불러야죠. 그럼 그 치료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하면 환자가 정상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 완전히 반신불수로 왔는데 다음 날 됐더니 정상이 돼서 빨리 퇴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뇌졸중 그러면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이 많겠지만 네. 그래도 요즘에 자꾸 이 젊은 사람들도 막 그 우리 식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뇌졸중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그게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많다는 건 젊을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이 들 때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젊을 때 되게 재밌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늙어서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네네. 젊을 때 준비를 잘 못했다는 거고 근데 젊은 나이 때 생기는 거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뇌졸중이 네. 일반적인 뇌졸중이 젊은 나이 때 생겼다. 엄청나게 잘못 사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극적인 음식과 짜고 맵고 뭐 여러 가지 먹방 보면서 뭐 잘못 드시고 그런데 체중 관리나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아주 강렬하게 노출이 되면 강렬하게 20대도 생기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가까운 분도 20대에 뇌졸중이 크게 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MRI를 보면 이건 너무 전형적인 60대에 생기는 뇌졸중인데 20대에 왔어요. 오호. 근데 그분의 생활 습관을 보면 야, 이 정도로 살면 20대에도 오는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나쁜 생활 습관이었거든요. 안 가진 게 없었어요. 어떤 거요? 20대인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체중은 뭐 100kg 넘고 뭐 운동 안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 20대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20대들이 굉장히 힘든 나이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생활은 저희 젊을 때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진 상태라 그쵸. 저렴하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유혹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쁜 생활 습관이 금방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쵸. 물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지금 해서 몸짱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래 맞아. 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40, 50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체형을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서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하시면은 별일이 좀 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 네. 말고도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 건 네. 그 일반인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진단 기구가 워낙 예민해졌습니다. 진단기구. MRI가 너무 예민해져서 네. 예전에는 조금 이상이 있는데요 하고 병원에 왔어도 CT를 찍으면 뇌경색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정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눈곱 같은 것도 다 보여요. 오. 그래서 순식간에 이분이 뇌졸중 환자로 진단받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가벼운 뇌졸중인데 진단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그건 별거 아니냐? 또 그건 아니죠. 큰 뇌졸중이 올 수 있을 만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진단율이 높아진 게 예전에도 원래 있었는데 몰랐던 부분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분들이 가진 뇌졸중은 그 예전하고 비슷하게 계속 있을 테고 근데 진단율이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그런 특수한 뇌졸중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걱정하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희귀 질환으로 모야모야 병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항해질 항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사들 입장에서 중요한데 네. 일반인들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가 노인 때 생길 수 있는 뇌졸중이 이 나이에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다. 그것만 좀 잘 생각하시고 건강 생활 하시는 걸 조금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건강 검진 할 때 뇌졸중이 앞으로 생길까 안 생길까를 검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서양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네. 미국에서는 프레밍엄 하트 스코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환자들의 뭐 키, 체중, 몸무게, 그 다음에 여러 위험 요인들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스코어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국내에는 여러 건강검진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긴 하는데요. 사실 검증받은 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당신의 뇌졸중 위험도가 몇 점이다, 뭐 네. 몇 %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아, 내가 조금 건강하게 살으라는 얘기구나 정도로 좀 생각하시고 그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실 건 없고요. 네. 다만 완전히 건강했다면 거기서도 이렇게 경고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위험도가 있다고 나오면 네. 내가 좀 위험도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공인된 그런 우리나라의 뇌졸중 위험도 지표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 예. 학술적인 지표가 여러 가지는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졸중 그러면 119 불러야 되는 증상 이런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확실한 게 몇 가지가 몇 있죠.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막 그러니까- 빨리 119 전화해야 돼 이 상황.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경색, 이걸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뇌경색은 혈관이 아까 고혈압 같은 여러 요암 요인 때문에 결국엔 동맥경화만 있으면 별일이 없는데 동맥경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혈전이 생기면 뇌졸중이 생기고요. 네. 고혈압 같은 걸 오래 방치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다가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뇌졸중. 중. 뇌졸중이 생기면 예. 생긴다는 거는 뇌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혈관 문제가 생겨요. 아하. 가장 취약했던 혈관 하나가 터지거나 음흠.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럼 뇌 일부가 망가져요. 예. 근데 뇌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망가진 거가 하던 기능을 갑자기 못 하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뇌 전체가 망가졌으면 의식을 잃을 텐데 네. 그래서 뇌졸중 환자가 의식을 잃는 일은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슨 골프를 치다가 실신을 했다. 나 뇌졸중 아니야? 그런데 듣자마자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뇌졸중 증상이 아닙니다 얘기할 정도로 실신은 대개는 증상이 아니에요. 정말 뇌졸중 증상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고 대개는 뇌 의식은 잃지 않고 일부가 망가진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네. 국소가 뭐냐? 팔다리가 마비가 돼도 아. 한쪽만 마비가 돼요. 음. 양쪽이 마비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한쪽만 마비가 돼요. 여러 뇌신경 기능 중에 언어만 망가진다. 아. 그래서 구음 장애가 생긴다. 아니면 듣는 것만 이해가 안 된다. 말하는 것만 못한다. 시야가 한쪽만 가려진다. 다른 기능은 멀쩡한데 비틀거리기만 한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일부의 신경학적 증상이 생겨요. 다 생기면 실신을 할 텐데 의식을 잃을 텐데 어허. 팔다리 힘도 다 빠지고 네. 의식도 잃고 한 상태가 전신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건데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세가 갑자기 생겼다. 네. 그럼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고 아.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상태니까 아. 119를 타고 와라 그래서 요거는 일반인들한테 복잡하니까 국소신경이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FAST라고 해서 Face, Arm, Speech Time이라고 해요. 아, 네, 네. 얼굴, 음. 팔, 음. 말, 말. 시간 없다. 아하. 그러니까 얼굴이 마비가 돼서 삐뚤어진 것 같다. 갑자기. 어. 평상시 말고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내가 이제 얼굴이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봤더니 얼굴이 엄청 삐뚤어졌네. 오케이. 아니면 손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아니면 말하는 게 이상하거나 말이 안 나와. 하면 뭐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시간 없다. 119 불러라. 그게 이제 미국의 캠페인이에요. 페스트라고. 아, 난 안 부를 것 같아. 지금 말씀 들었는데 내가 네. 조금 여기 이렇게 되면 아, 내일 한의원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기다릴 것 같아. 근데 얼굴 마비는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와사풍이라고 부르는 7번 뇌신경 마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로 가서 뇌졸중이 안 된다고 판정받을 경우가 많기는 하죠. 발음이 말이 잘 안 나와도 어째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나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이걸 갖고 119를 안 근데 부를 것 같네. 그거는 많아요. 구음 장애라고 해서 발음 장애는 뇌졸중의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무서운 고혈압이 있는데 무서운 고혈압을 이렇게 어. 발음한다든지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발이 뭉개지면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해도 발음이 도저히 돌아오지 아니, 않는다. 아니면 빨리 가야 돼? 뇌졸중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해서 빨리 119 불러야죠. 빨리 가면 골든타임이 얼마예요? 골든 타임의 정의부터 하셔야 되는데 예. 골든 타임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잘못된 영어고요. 아, 네, 그래요. 아, 그것도 일본에서 왔구나. 예, 골든 아워가 맞습니다. 그래서 골든 골든 아워. 타임이라고 저도 한번 외국인한테 얘기해봤는데 미국인이 못 아, 알아듣더라고요. 네. 골든 아워는 알아들어요? 골든 아워는 정확하게 있는 터미니까 다 바로 알아들어요. 골든 타임은 못 알아들어요. 아, 알겠어요. 아, 실제로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골든 아워인데 그 골든 아워가 정의는 어떤 병이건 의사한테 빨리 진단받고 하는 게 좋죠. 근데 골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사람한테 예후를 바꿔줄 만한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뜻이에요. 병원에. 근데 그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게 학술적으로 입증된 시간이 몇 시간이냐 했을 때 주사제로 혈전을 푸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시간이 4.5시간. 아하. 4시간 반이고 네네네.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데 네. 그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매하지만 일반인들한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6시간이다. 아하. 물론 이제 24시간까지도 하긴 합니다. 네, 사람에 네, 네, 따라서 네. 아, 이분은 해도 되겠다라고 의학적인 판단이 되면 10시간 지나도 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6시간이다.
그럼 그 치료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하면 환자가 정상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 완전히 반신불수로 왔는데 아, 다음 날 됐더니 정상이 돼서 빨리 퇴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좋다. 그게 우리가 치료를 시도했을 때 음. 그러니까 치료 성공률이라기보다 혈전을 제거했으면 일단 한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혈전 제거 확률이 80에서 90%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치료 방법이. 야. 그러니까 치료법은 굉장히 우수한 상태다. 아.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고 가야 되네. 정상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손상이 남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재활을 하면서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이 네. 치료를 받으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오호. 근데 이제 물론 이 치료 방법도 이제 환자분들 뇌까지 접근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혈전 용해제를 주기 때문에 네네네.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고 가벼운 뇌졸중이면 적용하지 않고 내과적인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을 치료하고요. 네. 그 기준에 들어가서 심각하다, 이 사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좋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집에서 스스로 뇌졸중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게요. 아, 그래요? 뇌가 망가져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상황일 때 자가 진단할 틈이 없긴 해요. 그러네. 너무 명백해서 팔이 안 들리는데 무슨 자가 진단을 해요? 아, 뭐 그치, 다리가 그치. 이미 끌리고 있고 말이 어두나서 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상은 자가 진단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아시면 되고 이미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국소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그냥 나타났어. 갑자기 없었는데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졸려서 그런가 했는데 계속 말이 어두나다. 그럼 요건 이제 갑자기 생긴 상황이니까 이건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뭔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가 이제 나이는 한 5, 60 넘어갔고 내가 고혈압도 있고 아니면 뭐 당뇨도 있거나 뭐 담배를 많이 폈거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이 되게 운이 좋게 뇌졸중이 가볍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애매한 건지 잘 모르겠어. 아. 그럴 때 이제 이 해워서 얼굴 거울을 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삐뚤어지는지 이 평상시 근데 얼굴은 누구나 비대칭이기 때문에 평상시 비대칭인 정도로 좀 알고 있다가 확실하게 더 비대칭이 된 것 같다라고 할 때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 아니면은 손을 이렇게 쭉 뻗었는데 이게 가장 네. 흔한 방법이고 쭉 뻗었는데 눈을 감으라고 하면은 요걸 유지하라고 하면 우리 몸은 이 근육은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눈을 감으라고 이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돌아가요. 거의 돌아가요. 이 떨어질 정도면 굉장히 심한 상태고 살짝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눈을 떠봤을 때, 내가 팔이 난 분명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돌아가 있어. 돌아가 있다. 그럼 나 지금 마비가 왔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갈 수 있고 네.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 이게 양쪽을 들어오는 상태 눈을 감고 있으면 네.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해보시고 갈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분들이 오히려 네. 평상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평상시 하면 이상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오히려 자꾸 하다 보면 매너리즘 빠져서 나는 괜찮은데 뭐 자가진단 아무 필요도 없네라고 해서 약간 의미가 없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자가진단을 맹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전조증상입니다. 아, 전조증상. 그러니까 전조증상이라고 얘기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 아하. 이게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외래에 와요. 대부분 99% 전혀 관계없는 증상으로. 걱정되니까. 이게 돌려보내는 게 일인데, 이게 이게 매일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돌아가는 내가- 사람은 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만성 두통, 만성 어지럼증, 그냥 평상시 내가 좀 어지러웠어. 평상시에 머리가 아팠어. 네. 이걸로 자주 오시는데 그건 전조증상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눈꺼풀이 자꾸 떨려요. 네. 입꼬리가 자꾸 떨려요. 어. 입꼬리가 처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니고요. 아, 그리고 손발이 차진다든지 손발이 네. 저린다든지 네, 네. 뭐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 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걸 왜 아니라고 하냐? 우리 전조 증상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네. 이 큰 일을 암시하는 증상으로 생각해요. 암시가 아니고 아니에요? 뇌졸중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이에요. 아, 오케이. 뇌졸중 증상이 생겼는데 네.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다리 마비가 생겼는데 이상이 생겼나라고 하다가 몇 분 지났더니 정상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많죠. 굉장히 많죠. 이게 실제 전조 증상인데 이게 뇌졸중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 암, 스피치 그러니까 얼굴, 발음장애, 팔다리 마비 뭐 이런 네. 아니면 뭐 확실한 어지럼증, 시야장애가 생겼는데 네.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왜가 사라졌지? 그러니까 사라졌다. 그러면은 아 내가 컨디션이 좀 나빠서 그랬던 걸 그렇게 거야.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고 혈전이 생겼었는데 그 혈전이 재수 좋게 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된 동맥경화는 여전히 있어서 또 얼마든지 혈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 혈전은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응급치료라는 게 들어가서 이 혈전을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응급치료를 스스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지금 난 여기 그 컨디션도 안 좋은 거였어. 뭐 나 괜찮아. 일도 바쁜데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날 돼서 이제 완전히 반신분수인 상태로 시간도 늦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일종 증상이 생겼는데 귀신같이 풀렸다. 그걸 전조증상. 그걸 전조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다른 거 증상이 암시하는 증상이 아니고. 네. 이게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전조증상이 뭔지. 확실하게 얘기했네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네요. 뇌졸중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미리 있다가 살짝 사라진 상태가 전조증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인생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 가면 응급치료를 하지 않아도 환자를 안정시키면서 혈압 조절하고 수액 주고 약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예 안 생기게 막을 수 있어요. 그 전조증상 때 그럼 병원 가요? 네. 가야지. 근데 왔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럼 기분 좋게 응급실에서 돌아가면 돼요. 아닙니다 하고 다음 외래 와서 다시 설명 잘 들으세요 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 왔다고 뭐 혼내는 의사도 없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질문. 전조 증상이 그저께 있었어. 네. 근데 이제 2, 3일 후에 병원 갔어요. 이제 2, 3일 후에. 그러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걸 병원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검사로? 혼나죠. 그때는 혼나게 되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생겼는데 없어졌다. 그럼 119란 뜻이에요. 119 타고 가라는 얘기.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때도. 지금 당장 재발할 수 있으니까. 외래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 전조 증상 있으면 그래서 없어졌어. 그럼 한참 있다가 며칠 후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119 부르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마비가 됐다 풀어졌으면 나 당장 1시간 내에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전조 증상이 생기고 다시 재발하는 비율이 초기에 높아요. 그래요? 나중에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48시간 지나고 나면 재발 비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생겼는데 이걸 무시하고 금방 몇 시간 내에 또 생길 수 있어. 나 괜찮아. 잠자면 돼. 그럼 잠자고 일어났는데 불수가 된 상태로 완전 장애가 된 상태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겼다가 없어졌으면 어차피 119 부르면 119도 다 알아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 다 응급실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전조 증상이다, TIA다 라고 진단을 한 다음에 뇌졸중 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해요.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은 훨씬 짧지만 이미 다 여러 가지 방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짧지만 그걸 보는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도 다 이건 뇌졸중에 준해서 치료를 해요. 훨씬 더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게 되죠. 당신이 가진 위험 요인 때문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동맥경화가 생겼고 여기 생겼고 여기 생긴 혈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가 재수가 좋아서 전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동맥경화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혈전을 억제하는 약물과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하는 약물을 잘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가게 되죠. 퇴원할 때까지 3일도 안 걸려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전조 증상이라 생겼으면 A가 아니고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또 전조 증상 잘못 이해해서 내버려 두는 줄 알고 전조 증상 때 119구나. 네, 전조 증상을 모처럼 많이 제대로 설명드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진짜 전조 증상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흔히 왜 중풍으로 엄청 많았잖아요. 환자들이 되게 줄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80년대에는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암하고 비교해서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랬어요?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뇌출혈 환자 엄청 많았는데 고혈압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사망률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발생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이건 아무래도 고령화되는 사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선진국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은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의사나 일반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발생을 덜하게 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고혈압부터 이제 말씀드린 건 그런 그 고혈압 치료를 잘하게 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뭐 이렇게 성가시게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살고 죽는 문제를 20년 뒤에 아예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이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고민을 하지만 교수님 처음에 강조하셨어요. 고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해뒀느냐가 정말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교수님 그 영상을 많이 찾아본 게 저도 고혈압 약을 먹기 때문에 네네. 찾아보다가 그 교수님이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책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두껍게 쓰신 거예요, 도대체?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적으로 쓰다 보니 양을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순수한 만큼 이 교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정말 큰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수고, 네. 작은 노력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네네. 마음으로 네. 이 책을 또 네. 집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고혈압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 고혈압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도 얘기한 거예요. 전자혈압계 다 정확하니까 네. 집에서 혈압을 자주 재는 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습관이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고혈압을 이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혈압 높은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네. 혈압 높은 기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책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읽을 거거든요. 그 이유는 1, 2권으로 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병에 대한 인과관계라든지 이 과정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무조건 닥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네.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쪼개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좀 꼭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그대로인데요. 정말 병을 무서워하지 않게 내가 할 작은 수고가 무엇인지 네네. 무조건 병원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승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될 작은 수고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쓰신 좋은 책이거든요. 저 오늘부터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볼 텐데 저랑 같이 읽어보실 분은 이 책 사서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에 불을 지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